안녕하세요, 옵차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앞으로 이 청약 분양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요즘 핫한 이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바로 공사비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건설을 중지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영상에서 남겼는데,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자재비도 싸고 인건비도 싸서 이거 공사를 했을 때 건설사에서 어느 정도 남는 게 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아마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5,600억 정도의 공사비를 증가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 증가한 금액도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고, 그 다음 이 증가한 금액으로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신반포 15차 여기 또 공사비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지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서 어쨌든 이번 년 분양은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분양가를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데, 자, 오늘은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앞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그럼 앞으로의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 다음 가산비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어떤 게 발생했냐면 바로 주택 공급 위축이랑 아파트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는 완화되면서 거의 없어진 상태였는데, 이게 2019년부터 4년 7개월 만에 다시 부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도권 대부분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세부 내용을 알아야겠죠.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토지 비용이랑 그 다음 건축비, 그 다음 여기에 건설사 이윤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분양가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랑 건축 가상비가 포함되어서 정해지고, 그 다음 택지비 같은 경우는 택지의 공급 가격이랑 택지 가산비를 더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항목별로 하나씩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볼 거는 기본형 건축비인데, 이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총 2번, 그러니까 3월과 9월에 항상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작년 9월에 고지한 내용이고, 지금 이번 년 3월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다시 고지를 했죠. 자, 그러면 이거 상승률이 얼마냐면 지금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3.42%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 이번 년 같은 경우는 2.64%가 올랐는데, 이 정도면 별로 안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이게 1년에 2번 오르고 매번 오를 때마다 이렇게 3%나 2%씩 오른다면 이게 상승률이 정말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상승해 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13년부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20년 3월인데, 자, 이때는 코로나가 터진 때였죠. 그래서 지금 이때를 제외하고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한 2%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까지 딱 한 번 떨어졌고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하게 또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최근에 더욱 문제점이 뭐냐면 기본 자재값들이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둔촌주공 사태도 벌어지고 이것저것 다른 분양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최근 뉴스 기사죠. 지금 건설 레미콘사에서 거의 13%를 인상하겠다고 하고, 뭐 시멘트, 철근 할 거 없이 건설 자재가 전부 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13%지 건축비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건축 가산비인데, 이 건축 가산비란 뭐냐면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 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에 부과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 그 다음 인텔리전트 비용이라고 해서 뭐 홈 네트워크, 에어컨, 초고속 통신, 쓰레기 이송 설비 이런 부가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치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 비용, 그 다음 초고층 주택을 지으면 돈이 더 들겠죠. 그거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 그 다음 이것저것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특수자재나 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건축 비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본형 건축비에 더해서 이런 추가적인 것들에 들어가는 이 비용들을 전부 다 포함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용들도 당연하게 또 아까 전에 보신 이 자재 상승이랑 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산비도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산비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 택지비도 한번 볼게요. 뭐 택지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죠. 지금 이게 연도별로 보신 건데 뭐 2015년부터 21년까지 공시지가 상승률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거의 9.4%, 6%, 10%까지 올랐고, 지금 이번 년 같은 경우도 10%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이 공시지가도 이 04년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09년도에 딱 한 번 있는데, 자, 이때 빼고는 거의 뭐 20%, 26%, 17%, 12%, 그다음 최근에는 9%, 6%, 10%, 10%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공시지가도 가격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이 택지비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택지 가산비도 한번 볼게요. 택지 가산비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택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그냥 공사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자세하게 항목을 보시면 뭐 말뚝박기 공사비, 암석지방 공사비, 그다음 방음시설 설치비, 그다음 여러가지 제세공감, 등기 수수료,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 등 어쨌든 이 택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공사비들이 전부 다 이 가산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하게 또 자재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너무나 높은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는 이 세부 항목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 상승하고 있죠. 가산비도 상승하고 있고, 택지비도 너무나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택지 가산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건설사랑 시행사의 이익이 감소하고, 자, 이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사태죠. 이 시행사, 즉 조합들이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뤄왔고, 그 결과로서 지금 건설사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공사를 중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지 않겠죠.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래프는 서울에서 예정된 공급 그래프인데, 자, 지금 2022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분양 예정 물량이 뭐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메말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신축이 공급이 안 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완공된 이 신축들, 이것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로또 청약이 발생하게 되죠. 당연히 이거에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거의 로또인 거죠.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세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당첨만 되면 뭐 10억 이상 차익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현상들이 어쨌든 다수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대출 규제에 따른 현금 부자만 가능하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 계속해서 고분양가를 막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세부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이 최소 분양가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돼도 고분양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현재 중도금 대출이 9억 이상은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공급되는 웬만한 물량들은 대부분이 중도금 대출 불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청약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현금으로 최소 9억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최근에 서울에서 분양하는 분양가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에 나온 걸로부터 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여기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분양가 보시면 지금 59제곱 타입이죠. 25평형이 지금 분양가가 10억입니다. 중도금 대출 안 나오죠. 자, 그다음 여기는 하나포레나 미아라는 단지인데 지금 여기도 분양가를 보시면 84타입이 이미 10억이 넘어갑니다. 59타입은 8억 정도 되고 84타입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신영지엘 개봉역 여기도 한번 보시면 59타입이 8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싼 금액은 없는 거죠. 그 다음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도 뭐 이미 84타입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어가고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같은 경우도 이미 84타입이 거의 8억 되고 지금 101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대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서울의 웬만한 분양권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거의 뭐 7억에서 8억 정도까지 분양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 가격보다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분양가격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형 건축비 상승하고 가산비도 상승하고 택지비도 상승하고 가산비 상승하고 뭐 떨어질 요인이 지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분양가는 상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이 청약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빠르게 당첨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분양권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정신도시, 검단신도시, 옥정신도시나 이런 신도시들에서 분양하는 분양권들은 아직까지도 84타입이 4억에서 5억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사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실제 미래에 어떻게 분양가가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속 공부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